국세청 유튜브 구독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저는 진행을 맡은 김교준입니다. 여러분 올해도 어김없이 연말이 다가오고 있습니다. 연말하면 떠오르는 것 많으시죠? 잊지 말아야 할 이름이 있습니다. 바로 국세청 세안남과 함께 올해도 어김없이 2024 연말정산 함께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세안남 나와주세요! 네, 국세청 세안남 이도원 조사관님 한번 자기소개 오랜만에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안녕하세요. 국세청 세안남 이도헌 조사관입니다. 예, 여러분 정말 오랜만입니다. 본격적으로 연말정산 얘기해볼까요? 그럴까요? 네. 자, 그렇다면은 한번 기초부터 차근차근 한번 가보도록 하죠. 예, 근로자는요, 이제 월급을 받을 때 보통 소득세를 떼고 지급받게 되는데 이것을 원천징수라고 합니다. 근데 여기서 이 원천징수라는 게 정확하게 계산된 금액은 아니지 않습니까? 아, 그렇습니다. 이 원천 징수되는 세액은 결국 이 근로소득 간이세액표라는 그렇게 대략적으로 계산된 소득세, 이것을 떼는 것을 말하기 때문에 정확하게 계산된 금액은 아닙니다. 그렇다면 이제 내는 사람 입장에서는 정확한 소득세는 어떻게 계산해야 됩니까? 예, 일단 1년간 신용카드, 의료비, 교육비 이렇게 많이 사용하지 않습니까? 이것을 총 반영을 해가지고 정확하게 계산을 하게 되는데요. 이렇게 정확하게 된 세금과 그 다음에 원천 징수된 세액을 비교해서 정산하는 절차가 바로 연말정산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네, 여기서 또 저는 예시를 하나 들어드려야 될 것 같은데요. 이 정확하게 소득세를 계산을 해봤는데 실제 소득세는 40만 원이고 40만 원. 원천 징수됐던 이 세금이 50만 원이라면 네. 실제로 이제 그러면 나중에 계산을 했을 때는 10만 원을 돌려받아야 된다. 이런 개념이지 않습니까? 아, 예, 정확하게 이해하셨습니다. 이 정확하게 계산된 소득세, 우리는 이걸 결정세액이라고 부릅니다. 네, 결정세액이 40만 원이고 원천징수된 세액이 50만 원이다. 그러면 10만 원을 더 납부하게 된 거죠. 그래서 이 금액을 최종적으로 환급받게 되는 것이고요. 네, 그리고 반대로 40만 원, 정확하게 계산된 결정세액이 40만 원이고 그 다음에 원천징수된 세액이 30만 원이다. 그러면 10만 원 덜 냈기 때문에 추가로 납부를 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럼 선생님 질문이 있습니다. 예. 이 연말정산을 이제 하시는 분들께서 사실 또 이제 개념적인 것도 중요하지만 뭔가 좀 가능하다면 불법이 아닌 이제 한도 내에서 절세를 어떻게 하는지 이런 거 좀 궁금해하시지 않겠습니까? 그렇죠. 바로 이 절세 전략 아주 모두 다 궁금해하시는 그런 부분인데요. 자, 절세 전략은 결국은 결정세액을 줄이는 데 집중을 하셔야 됩니다. 자, 왜 그러냐면 이 원천징수되는 세액은 결국 이 근로소득 간이세액표라는 그런 표를 통해서 정해져 있는 것이고요. 예, 결정세액은 이제 사용한 그런 금액들을 반영해 가지고 계산된 거기 때문에 결국은 이 결정세액을 줄이는 것. 그럼 어떻게 줄일 수 있냐라고 물어보실 수 있을 텐데 세법에서 정한 그런 공제 사항들을 놓치지 않는 것. 이것에 집중을 하셔야 됩니다. 우리 일타 강사 세한나님 지금 이제 개요를 설명을 해주셨잖아요. 네. 그러면 그 올해 연말정산은 그러면 언제 하게 되는 걸까요? 아, 예. 2024년이죠. 2024년 소득에 대한 연말정산은 2025년 1월과 2월에 걸쳐서 진행하게 됩니다. 그러면 그 전에 필요한 연말정산 서류를 잘 준비해서 회사에 내면 되겠군요. 아, 그렇죠. 근데 이게 몇 년 전까지만 해도 일일이 다 제출을 했었어야 되거든요. 하지만 이게 불편하지 않습니까? 네. 그래서 우리 국세청은 준비했습니다. 바로 연말정산 간소화 자료, 일괄 제공 서비스입니다. 자, 이 서비스를 이용하게 되면요, 결국 이 근로자는 이 연말정산 관련된 자료, 이 공제 자료에 대한 어떤 PDF 자료가 있거든요. 이 PDF 자료를 회사에 제출하지 않더라도 충분히 연말정산을 할 수 있는 그런 편리함을 가지고 있습니다. 정말 이 사용을 하면 굉장히 편리할 것 같은데 그럼 어떻게 쓰면 되겠습니까? 아, 예. 일단은 회사에서는 이제 1월 10일까지 이 연말정산 대상 근로자 명단을 일단 등록을 해야 됩니다. 홈택스를 통해서 할 수가 있고요. 근로자는 홈택스나 송택스를 통해 가지고 12월 1일부터 1월 15일까지 이 자료 제공 동의 및 이제 동의 절차를 거치시면 이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습니다. 정말 굉장히 편리해진 것 같습니다. 그렇습니다. 근데 이게 이제 이렇게 연말정산이 끝나면 사실 일타 강사님을 부를 이유가 없지 않습니까? 그렇죠. 너무 쉬우니까. 그냥 제출하면 되니까. 네. 이렇게 끝나지는 않을 것 같은데 예. 그 다음에 스텝 일정 어떻게 됩니까? 내년 1월 15일, 지금 예정 기간이긴 하지만 내년 1월 15일에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를 이용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 간소화 서비스에서 나오는 그런 공제 항목들이 쭉 있겠죠. 그 항목들을 일단 확인을 하셔야 됩니다. 만약에 내가 공제를 받을 수 있을 것 같은데 여기에 나오지 않는다. 그러면 따로 자료를 준비해서 회사에 제출하셔야 됩니다.
그럼 이제 나한테 필요한 자료들을 분류를 하고 모아서 연말정산 업무를 진행을 하면 되겠군요. 그렇습니다. 예. 그리고 그 이후에 이제 회사는 이제 2월 말까지 이제 근로자의 어떤 그 자료, 이 연말정산 관련된 자료를 다 모아가지고 연말정산을 진행하게 되고요. 자, 원천징수 영수증이라는 서류를 작성해서 근로자들에게 발급해 주어야 합니다. 그 이후에 3월 10일까지 이 관련된 원천세 신고서와 근로소득 지급명세서를 관할세무서에 제출하셔야 됩니다. 그럼 이제 기본적인 프로세스 이렇게 끝나는 건데, 그럼 이제 만약에 환급을 받을 수 있다면 그 정리되는 그 금액들은 어떻게 어디서 받을 수 있습니까? 아, 예, 이 부분 중요한데요. 바로 회사에서 직접 지급받게 됩니다. 자, 이 근로자들이 연말정산 결과 발생한 환급세, 이 환급세액을 이제 총 반영을 한 서류가 바로 원천세 신고서인데요. 이 원천세 신고서를 회사가 관할세무서에 제출하게 되고, 관할세무서는 이걸 검토를 해가지고 회사에 환급을 주게 됩니다. 이렇게 받은 환급 금액을 회사는 근로자에게 직접 지급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포인트는 세무서에 가서 저 이렇게 했으니까 직접 주세요가 아니고 회사에서 받아야 된다. 그렇습니다. 네, 좋습니다. 근데 이제 잘 처리를 하다 보면은 뭐 웬만하면 큰 문제가 없겠지만 알고 보니 이미 서류 도장 다 찍었는데 놓친 게 있다. 이런 좀 이 긴박한 상황에서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 내년 5월 있지 않습니까? 5월 종합소득세 신고 기간에 종합소득세 확정 신고를 통해서 해결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만약에 그 기간 또 놓쳤다. 그러면 5년 이내에 경정 청구라는 절차를 통해서 공제를 적용받을 수가 있습니다. 그럼 꼭 잊지 말아야 될 것이 종합소득세 확정 신고랑 경정 청구겠네요. 그렇습니다. 일단 대략적인 개요를 일단 이번 시간에 설명을 드렸고요. 자, 다음 시간부터 본격적으로 절세를 할 수 있는 그런 공제 항목을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럼 이렇게 연말정산 2024 1교시 마쳐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다음 영상에서 뵐게요.